대한 댓글이 있어서 이제 제가 사용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크게 보시면 우선 G브러쉬만 이용을 할 때랑 그리고 이제 G브러쉬랑 라이노를 같이 이용을 할 때 그렇게 두 개로 나누게 되는데, 두 가지로. 저 같은 경우에는 G브러쉬만 이용할 때 저는 다 일일이 세팅을 하는 편이에요. 뭐 R도 그렇고 드릴도 그렇고 뭐 발도 그렇고 다 일일이 하나씩 심는 편인데, 이제 라이노랑 G브러쉬랑 같이 이용을 해서 작업을 할 때는 이제 G브러쉬에서는 어느 정도 오브젝트를 만들어 오고, 그리고 라이노에서는 이제 그 세팅 자리만 만들어서 이제 다시 G브러쉬로 가져와서 마무리를 하는 그런 형태로,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이게 메쉬 파일인데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이 알짜리들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대부분은 원래 이제 여기에다 커터라고 해가지고 이 알짜리 들어가는 부분을 이렇게 좀 깎아내거든요. 근데 깎아내는 거 없이, 오늘은 그 커터가 없이 그냥 어떻게 라이노를 이용을 해서 이 메쉬 파일에다가 이 알짜리 부분을 만드는지만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커터는 이용을 하지 않고 그 부분은 제외를 하고 이제 라이너를 이용해서 어떻게 이 메쉬 파일 위에다가 알짜리 부분을 잡아가는지만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대부분 이 팝에 때 알 사이즈는 2mm나 2.5mm 그 두 개를 가장 좀 선호를 하는 편이고, 그리고 이 날 같은 경우는 거의 0.6 아니면 0.7, 0.8 세 가지 사이즈 중에서 하는데, 대부분은 거의 0.7을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 컨트롤 포인트 커브를 이용을 해서 이제 이 탑뷰에서 제가 원하는 부분에 이렇게 라인을 그리거든요. 커브를. 그래서 이제 뭐 어느 정도 이 부분은 이제 하시는 분들이 좀 조절을 해 주시면 되고, 커브 모양 같은 걸 좀 조절을 해 주시면 되고, 이제 이게 라이트 뷰에서 보시면 일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여기에다가 이 오브젝트의 흐름에 따라서 파벨을 올리려고 하냐면, 그 팔로우 기능을 이용을 해서 올리려고 하거든요. 이 아마 한글로는 그게 커브를 따라 흐름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기능으로 올리려고 보는데, 그 팔로우가 보시면 이제 기본 커브를 타겟 커브의 모양대로 올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쪽에 보시면 라이트 뷰에서 보시면 일자로 되어 있는데, 이제 이 일자로 되어 있는 커브를 이 오브젝트의 흐름에 따라서 만들게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이 프로젝트라는 거를 사용을 할 거예요.
이 프로젝트가 여기에 있는 건데, 이게 아마 한글로는 투영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를 커맨드에 입력을 하시고, 제가 생성을 했던 커브를 이 오브젝트를 클릭을 하고 확인을 하시면 이 오브젝트의 모양에 따라서 커브가 생성이 되거든요. 흐름에 따라서.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오브젝트 위에 그 오브젝트 흐름을 따라서 커브가 생성이 되죠. 그러면 이제 이 커브를 길이를 재시고 커브를 생성을 해 주실 때, 이제 이 끝점을 선택하실 때 여기다가 그 아까 이 커브의 길이를 입력을 해 주시고 생성을 해 주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 커브가 일자로 펴졌을 때 이 커브의 길이만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커브랑 같은 커브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길이가. 그래서 이제 또 이어서 보시면 이제 이 배열 중에 이 라이너 어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한글로는 아마 그 선형 배열 이렇게 돼 있을 건데, 이제 이거를 선택을 해 주시고 이제 몇 개를 배열을 할 건지, 그래서 뭐 저는 그냥 5개 정도만 해 놓은 다음에 끝점을 선택을 해 주시고, 여기서 이 제어점을 제어하는 것들을 꺼 주시고 Shift를 누르신 다음에 제가 원하는 위치에 맞게끔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5개가 생성이 되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팔로우를 입력을 해주신 다음에 제가 올리려고 하는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시고, 이제 기본 커브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타겟 커브를 선택을 해주시면 이렇게 그 커브 라인 위로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여기서 이 자리를 좀 수정을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 히스토리가 기록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원본을 수정을 하면 이렇게 복사본도 같이 수정이 되는. 네, 그래서 이렇게 원본들을 다 잡아서 이제 여기서 저는 조금씩 올려가면서 좀 수정을 해 나가는 편이에요. 모양들을 잡아가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이 원본을 가지시고 이 원본을 가지고 이 복사본 모양을 잡으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이 복사본에서 또 이런 식으로 모형을 좀 조절을 해 가면서 잡으셔도 되고. 네, 그래서 이렇게 올린 다음에 이제 여기서 저는 다시 또 G브러쉬로 가져와서 작업을 이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오브젝트들을 내보내실 때 이게 전부 다 하나로 묶어서 내보내지 마시고, 저는 다 하나하나씩 따로따로 내보내요. 이렇게 여기서 뭐 stl 파일이나 뭐 obj 파일로 내보내는데, 여기서 오브젝트만 또 따로 내보내고, 파일에 보시면 여기에 그 export select이라고 해서 제가 원하는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서 내보내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내보내는데, 그래서 이 오브젝트 하나 내보내고, 그 다음엔 이 발들만 전부 묶어서 내보내고, 발들끼리만 묶어서 내보내고, 그 다음엔 이 드릴만 묶어서 내보내고, 그리고 마지막엔 이 알들만 묶어서 내보내고. 네, 그래서 이제 G브러쉬로 가져와서 보시면 그 위치 같은 거는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으신 게, 이 라이노에서 지정한 위치, 저장한 위치 그대로 G브러쉬에서 불러오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불러오기를 선택을 하고 이렇게 오브젝트를 이렇게 불러오고, 그리고 추가를 해 주신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드릴 부분을 불러오고, 그리고 또 하나를 추가해 주시고 남바를 불러오고, 또 오브젝트를 하나를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석을 불러오고. 그래서 이제 G브러쉬로 불러온 다음에 저는 가장 먼저 이 떨어진 부분이 있나 확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드릴 부분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예전에 G브러쉬 영상에서 이 다이나믹 섭디랑 그리고 이 닉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떨어진 부분들을 먼저 확인을 하고 닉툴을 한번 돌려줘요. 이게 닉툴을 돌려주시면 떨어진 부분들이 붙게 되거든요. 네, 이렇게 떨어진 부분들이 붙게 되죠. 그래서 이걸 꼭 먼저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 이유가, 이제 보시면 어떤 식으로 제가 여기에 있는 이제 이 알자리를 깔 거냐면, 이 라이브 블린을 활성화를 시키시면 이제 그때부터는 라이브 블린을 활성화를 시켜 주시고, 이제 여기서 차집합을 눌러 보시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 라이브 블린이 활성화가 돼서 이게 차집합이 되는 부분이 보이거든요. 여기서 차집합을 눌렀어도 라이브 블린을 끄면 그냥 이렇게 오브젝트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 라이브 블린을 활성화를 하면 이제 이게 뚫리는 게 보이게 되죠. 차집합이 되는 게 보이게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활성화를 한 다음에 차집합을 시켜 놓고 이제 블린 메쉬를 생성을 해요. 그래서 이제 생성된 걸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좀 깨져 있는 부분들이 보이게 되거든요. 좀 더 잘 보이게 해드리려면 이렇게 알을 끈 다음에 불린 메쉬를 생성을 해주시면,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이 오브젝트가 좀 깨져서 생성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저는 이제 이 STL을 불러왔을 땐 이렇게 떨어져 있는 부분들을 가장 먼저 좀 확인을 하고, 이제 그 다이나 메쉬나 아니면은 제가 그 말씀드렸던 이 닉툴의 스마트 다이나 메쉬를 이용을 해서 오브젝트를, 그 폴리곤들을 한번 붙여주는 작업을 합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은 거의 이 스마트 다이나 메쉬를 이용을 하는데, 제가 그때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스마트 다이나 메쉬는 오브젝트의 형태가 안 변하면서 이런 붙여주는 역할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OBJ나 STL 파일로 불러왔을 때 그렇게 오브젝트의 그 형태의 변함이 없이 이런 식으로 폴리곤들을 붙여줘서 좀 이런 부분을 사용할 때는 좀 자주 이용을 하는 편이에요. 이 스마트 다이나 메쉬를 그냥 다이나 메쉬보다. 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오브젝트를 스마트 다이나 메쉬를 이용을 해서 한번 돌려주거든요. 제 남발들도 스마트 다이나 메쉬를 이용을 해서 한번 돌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스무스를 이용을 해서 이제 그냥 면만 한 번씩 이렇게 훑고 지나가 줍니다. 네, 이게 뭐 실물을 뽑을 때는 그런 큰 문제가 없는데, 이제 뭐 렌더링을 돌리신다든가 키샷을 돌리신다든가 할 때는 이제 이런 부분에서 그런 표면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이 좀 깨져서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스마트 다이나 메쉬를 한번 돌리고 면을 한번 다듬어 주고, 발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가까이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보이잖아요. 이 메쉬들의 폴리곤들의 부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도 그냥 스무스로만 그냥 한 번씩 잡고 넘어가요. 이렇게 면만 한 번씩 다듬는 용도로. 그리고 드릴 부분도 이제 스무스로만 한 번씩 좀 다듬어만 주고, 이제 이 상태에서 라이브 불린을 활성화를 시켜준 다음에 이제 이 드릴 부분을 차집합을 시켜주면 이렇게 뚫려 나가게 되죠. 알이 들어갈 부분들이 파지게 되죠. 그리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이 드릴 부분을 이 남발 부분 밑으로 놓으시게 되면 이렇게 이 남발 부분까지 같이 파여서 나가게 되거든요.
이게 위로 올라와 있으면 남발 부분은 안 파이고 여기 있는 오브젝트만 파이게 되고. 그래서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 차집합이 된 부분이 밑에 있으면 이 위에 있는 오브젝트들은 전부 다 이 차집합에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브젝트랑 발 있는 밑에 부분에 이 드릴을 차집합을 해주시고, 이제 이거를 불린해서 불린 메쉬 생성을 해주시면 이제 아무 문제 없이 알자리를 만든 상태로 오브젝트가 나오게 되죠. 표면도 깔끔한 상태로. 네, 이제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작업을 좀 더 이어나가게 되면은 이제 이 상태에서 내보내게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내보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작업하고 있는 곳에다가 이제 다시 불러오고 이제 여기서 알들만 눈을 켜주면 이런 식으로 이 팝의 라인이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죠. 이제 출력을 할 때는 알을 끈 상태에서 이것만 내보내서 출력을 하면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게 되고, 이제 여기서 작업을 좀 더 이어나가셔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제 뭐 여기서 뭐 다이나 메쉬를 이용을 해서 이 카운트 수치를 좀, 폴리곤 수치를 좀 떨어뜨려 주신 다음에 이제 여기서 스컬핑을 이어나가셔도 뭐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스컬핑을 여기서 뭐 계속 이어나가셔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 발 부분이나 뭐 이 알짜리 들어가는 부분은 좀 제외를 해 주시고 스컬핑을 이어나가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약간 뭐 세팅 방법이야 많겠지만 이제 라이노랑 G브러쉬랑 같이 이용을 해서 이런 세팅 자리를 잡아 나갈 때 이런 식으로 잡아 나가는 방법도 있다 정도만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